학교 서열 맨 밑바닥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출연료 1000엔의 웃음거리가 되고 집에서도 알바에서도 늘 맞기만 하던 아이였는데요. 입원한 어머니의 치료비 314만엔 앞에서 그는 인생을 건 선택을 합니다. 약한 놈이 강한 놈에게 덤비는 걸 생중계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에 나타난 조회수 0의 수상한 닭가면 사나이. 싸움을 독학으로 배운 소년이 주먹 하나로 세상에 맞서는 이야기 싸움 독학 요약 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1의 줄거리입니다. 이야기는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누군가에게 괴롭힘당하고 있지 않느냐, 강해지고 싶지 않느냐고 묻는 쌈닭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면서 주인공의 일상이 펼쳐집니다. 강해지면 당신의 세상이 바뀔 거라는 이 목소리는 훗날 시무라 코타가 만나게 될 의문의 채널 주인의 것이었어요. 주인공 시무라 코타는 학교 서열의 맨 밑바닥에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구독자 70만 명을 자랑하는 인기 유튜버이자 같은 반의 실세인 하마케는 라이브 방송 콘텐츠랍시고 시무라 코타를 불러내 뷰티 인플루언서 루미와 함께 우스꽝스러운 판다 메이크업을 시키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는데요. 출연료로 약속했던 1000엔마저 기억나지 않는다며 떼어먹고 입원 중인 어머니의 병까지 들먹이며 모욕합니다. 시무라 코타는 주먹을 쥐어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굴욕을 삼키고 말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는 아들의 멍든 얼굴을 걱정하지만 시무라 코타는 그냥 넘어진 거라고 둘러댑니다. 청춘은 평생 한 번뿐이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어머니의 말과 달리 그의 청춘은 햄버거 가게에서 감자나 튀기는 나날이었는데요. 그 알바 가게에 아사미야 카오라는 새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오면서 작은 설렘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필 그 가게에 하마켄 무리가 들이닥쳐 민폐 라이브 방송을 벌이고 아사미야 카오의 연락처를 걸고 막무가내 챌린지를 시작해요. 시무라 코타는 일부러 햄버거를 빨리 내놓아 방송을 망치는 방식으로 그녀를 지켜주는데요. 아사미야 카오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지만 시무라 코타는 그 대가로 하마켄에게 또 폭행을 당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아사미야 카오에게 같은 반 친구일 뿐이라고 어설프게 둘러대지만 누가 봐도 친구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차가운 말만 돌아오고 말아요. 시무라 코타의 집도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의 카네곤이라는 녀석이 입원 중인 어머니의 명의와 계좌를 이용해 시무라 코타의 집에서 게임 방송으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카네곤이 3만엔짜리 후원 미션에 도전하던 중 시무라 코타가 실수로 뜨거운 음식을 쏟는 바람에 미션이 실패하고 맙니다. 격분한 카네곤은 3만엔을 물어내라며 폭력을 휘두르다가 급기야 내가 그 모양이니 어머니도 암에 걸린 거라는 막말을 내뱉어요. 그 순간 시무라 코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먹을 내지릅니다. 두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싸우는데 문제는 컴퓨터 모니터에 달린 카메라가 이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이브 도중 전원이 꺼지면서 영상이 자동 업로드되었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10만을 넘어 해외까지 퍼져버립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의사가 키트루다라는 면역 치료를 권하는데요. 청구서에 찍힌 금액은 무려 314만엔. 어머니는 이미 치료를 거절한 상태였고 어릴 때부터 싸움 한 번 한 적 없는 착한 아들이라고 자랑해왔다는 말에 시무라 코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학교에서는 싸움 영상의 주인공이 된 두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고 하마케는 약해 빠진 카네곤과는 친구가 아니라며 그를 매몰차게 내쳐요. 추락한 카네곤은 시무라 코타에게 벨도 없냐며 바닥 취급받는 생활이 재밌느냐고 쏘아붙이고는 하마켄의 실체를 폭로하자고 제안합니다. 성공하면 만엔을 주겠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시무라 코타는 하마켄의 교실 라이브 방송 도중에 뛰어들어 선물 이벤트가 전부 거짓말이고 카메라 뒤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양아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마켄은 이미 방송을 꺼둔 상태였고 폭로의 외침은 시청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채 시무라 코타는 분노한 하마켄에게 처참하게 두들겨 맞고 쓰러지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폭행 장면을 카네곤이 몰래 촬영해 채널에 업로드하면서 상황이 뒤집힙니다. 카메라 뒤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하마켄의 민낯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폭로된 거예요. 쓰러진 시무라 코타를 양호실로 옮겨준 건 학교 서열과 무관하게 사는 종합격투기 기대주 오기 타츠야였습니다. 한편 야시오 이발소에서는 야시오 아키라는 소녀가 화제의 싸움 영상을 보며 혼자 웃음을 흘리고 아버지가 재밌는 일이라도 있느냐고 묻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며 넘어가는데요. 훗날 이야기에 얽혀들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폭로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지만 카네고는 영상이 짧아 수익이 3,900엔 뿐이라며 약속한 만엔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제안을 던지는데요.
약한 놈이 강한 놈에게 달려들어 터지는 게 돈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 실시간 불량배 맞짱 라이브를 주력 콘텐츠로 삼아 함께 큰 돈을 벌자는 거였어요. 시무라 코타에게 주어진 과제는 싸움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루미와 으슥한 곳에서 미래를 즐기던 하마켄은 인기 유튜버 하마켄이 알고 보니 구제불능 불량배였다는 폭로 게시물이 퍼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분노로 치를 떱니다. 강해질 방법을 찾아 헤매던 시무라 코타는 검색 끝에 조회수 0의 무명 채널 닭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인물 쌈닭이 운영하는 독학 싸움 영상을 발견하는데요. 친구가 되면 강해질 수 있다는 수상한 말투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영상을 끈 뒤에도 쌈닭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사라지라고 혼잣말까지 내뱉을 만큼 묘하게 사로잡힙니다. 한편 폭로로 이미지가 추락한 하마켄은 길거리 방송도 실패하고 술집에서도 쫓겨나며 점점 궁지에 몰리는데요. 분을 참지 못한 그는 시무라 코타에게 어머니의 생사까지 들먹이며 모욕해주겠다고 벼릅니다. 마침내 하마켄 일당이 시무라 코타를 잡으러 들이닥치고 쫓고 쫓기는 추격 끝에 구경꾼들이 몰려든 거리에서 시무라 코타는 일방적으로 짓밟힙니다. 또 방송으로 까발리겠다고 맞서지만 휴대폰을 빼앗기며 무력해지는 듯 했는데요. 사실 시무라 코타는 자신의 폰을 빼앗길 것을 예상하고 미리 카네곤과 작전을 짜둔 상태였고 카네곤은 들키지 않기를 속으로 빌면서 이 폭행 현장을 몰래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큰돈을 벌 절호의 기회라는 계산이었죠. 평생 바닥이나 기며 살라는 하마켄의 조롱을 들으며 쓰러져 있던 시무라 코타는 위든 바닥이든 상관없고 자신은 그저 돈이 필요할 뿐이라고 되뇌며 다시 일어섭니다. 조회수 1에서 시작된 생중계 화면 앞에서 그가 하마켄을 향해 마음껏 덤비라고 도발하는 장면으로 1회가 마무리됩니다. 2회 줄거리입니다. 이야기는 1회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하마켄과 마주 선 시무라 코타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상대를 앞에 두고 쌈닭의 영상에서 배운 첫 번째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싸울 때의 마음가짐 첫 번째, 흥분 금지. 흥분한 상대만큼 쉬운 상대는 없다는 가르침대로 분노에 휩싸인 하마켄의 주먹을 난생처음 피해내는데 성공하고 팔이 다 뻗기 전에 미리 부딪혀 충격을 줄이는 일명 안 아프게 맞는 법까지 통하자 그 이상한 닭이 사기꾼이 아니었음을 실감하는데요. 문제는 다음 영상을 보지 않아 그 다음 대처법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궁지에 몰린 순간 한 소녀가 나타나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라며 또 망신당하고 싶냐고 으름장을 놓고 하마켄 일당은 각오하라는 말을 남긴 채 물러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촬영은 하지도 않은 순도 100% 허세였는데요. 소녀의 정체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와 말투가 독특한 1학년 후배 야시오 아키였습니다. 야시오 아키는 영상 편집 실력이 형편없어 시청자가 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자신을 팀에 넣어달라고 제안하는데요. 여성의 시각도 필요하다는 카네곤의 환영 속에 그녀가 합류하고 채널 이름도 그녀의 아이디어로 싸움 독학이라 정해지면서 3인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시무라 코타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를 에어로빅 영상으로 훈련을 이어가고 알바 가게에서는 아사미야 카오의 제안으로 직원 단체 채팅방이 생겨 그녀와 연결고리가 생겼다며 혼자 들떠요. 하지만 그 들뜬 기분도 잠시 길에서 마주친 또 다른 불량배인 켄 일당에게 돈을 털리고 소중한 휴대폰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는 시무라 코타와 달리 카네고는 이것도 콘텐츠라며 폰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는데요. 시무라 코타는 쌈닭의 가르침을 총동원합니다. 상대가 잘 쓰는 손을 파악해 일부러 그쪽에 서고 어깨 움직임으로 펀치 타이밍을 읽고 복싱의 위빙과 에어로빅으로 다진 리듬감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자 시청자들이 열광해요. 막다른 곳에 몰려 두들겨 맞으면서도 안 아프게 맞는 법으로 버텨낸 끝에 켄 일당은 물러가고 시무라 코타는 휴대폰을 되찾으며 첫 승리에 가까운 성과를 거둡니다. 이때 라이브를 지켜보던 야시오 아키는 채팅으로 켄이 아드레날린 때문에 못 느낄 뿐 주먹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거라고 해설을 보태는데요. 이후 채널은 그야말로 떡상하는데요. 영상 5개의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고 첫 정산으로 13만 2천엔이라는 알바비를 훌쩍 넘는 수익이 들어옵니다. 야시오 아키는 자기 몫을 사양하고 9대1로 가져가겠다던 카네고는 시무라 코타의 협상 끝에 거꾸로 1대9까지 밀리는 굴욕을 맛봐요. 시무라 코타는 그 돈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에게 옷을 사다 드리고 옷값이 이렇게나 비싸냐며 가격표에 깜짝 놀라면서도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에 뿌듯해합니다. 한편 싸움 독학의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는 동안
루미의 SNS에는 하마켄과 엮인 이를 조롱하는 댓글이 도배되는 등 하마켄 쪽의 입지는 갈수록 흔들리는데요. 그러던 중 아사미와 카오가 지난번 도와준 보답이라며 시무라 코타를 분위기 좋은 카페로 불러냅니다. 대체 뭘 하면 되냐며 약속 전부터 머릿속이 새하얘진 그는 커피 한 잔에 800엔이라는 가격에 속으로 비명을 지르는데요. 그런 그의 뒤를 카네곤과 야시오 아키가 몰래 따라붙어 이 데이트마저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커플이 시무라 코타의 촌스러운 행색을 비웃자 야시오 아키가 뜨거운 음식을 쏟는 소동으로 응징하고 자리를 떠버려요. 데이트가 무르익으려는 찰나 아사미와 카오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오기 타츠야가 합류하는데요. 둘이 추억을 나누며 가까워지는 모습에 자격지심이 폭발한 시무라 코타는 내성 발톱이 아프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고 도망쳐버립니다. 뒤쫓아온 카네고는 사랑은 시합과 같다며 포기하면 그 순간이 시합 종료라는 명언까지 들먹이며 그를 다그치는데요. 친구의 일갈에 정신이 든 시무라 코타는 다시 그녀에게 돌아가지만 이상형을 묻는 게 고작일 뿐 끝내 고백은 하지 못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며 자책하는 시무라 코타에게 카네곤이 진짜 이럴 거냐고 타박하는 순간 만신창이가 된 카네곤의 몰골이 드러나고 그는 도망치라고 외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된 탓에 하마켄 일당이 들이닥친 거였는데요. 시무라 코타는 흥분 금지의 가르침대로 상대를 도발해보지만 하마켄은 이미 싸움 독학의 영상을 전부 보고 수법을 꿰뚫고 있던 터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신을 거절했던 아사미와 카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는 하마켄 앞에서 시무라 코타는 그녀만은 집에 보내달라며 무릎을 꿇는데요. 하마켄은 한술 더 떠 자기 채널 구독자들이 보는 앞에서 팬티만 입고 빌라고 요구하고 카네고는 강요에 못 이겨 그 장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아사미와 카오가 이만하면 됐다며 용감하게 막아서는데 좋아하는 아이가 자신보다 훨씬 용감하다는 사실에 시무라 코타는 비참함을 곱씹으면서도 그녀를 지키기 위해 굴욕을 받아들이고 옷을 벗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었는데요. 방송 정지를 노리고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 벗어 던지는 최후의 저항을 감행하면서 아사미와 카오에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으로 2회가 마무리됩니다. 3회 줄거리입니다. 이야기는 2회의 절체절명 상황에서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저항을 감행한 시무라 코타 앞에 오기 타츠야가 구원자처럼 나타나 하마켄 일당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합니다. 아사미와 카오의 안부부터 챙기는 오기 타츠야는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멋있었는데요. 시무라 코타는 자신을 구해준 그 히어로가 참을 수 없이 미웠고 그렇게 느끼는 자기 자신이 죽을 만큼 역겨웠다고 고백합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는 독백과 함께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려요. 한 달 뒤 하마켄은 문신까지 드러내며 가식을 벗어던진 새로운 콘셉트로 채널을 재개하고 싸움 독학 채널은 사실상 멈춰 시청자들 사이에 종영설이 돕니다. 학교에서 야시오 아키는 싸움 독학 편집자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카네고는 하마켄 패거리의 자빌꾼으로 전락해요. 알바 가게에서는 동료들이 시무라 코타의 굴욕 영상을 안주 삼아 떠들고 아사미와 카오는 영상 속 자기 목소리를 부정하며 마음 아파하는데요. 오기 타츠야는 다친 몸보다 처참하게 짓밟힌 자존심이 문제라며 그건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만난 야시오 아키와 아사미와 카오는 서로가 시무라 코타를 찾고 있고 저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한 아사미와 카오는 오기 타츠야의 체육관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한편 하마켄은 라이브 방송에 카네곤을 끌어내 시무라 코타의 험담을 강요합니다. 함께했던 추억이 스쳐 지나가는데도 카네곤은 협박에 못 이겨 그를 돈에 환장한 쓰레기라 부르고 친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데요. 방송이 끝나자 하마켄은 카네곤을 폭행하며 시무라 코타를 데려오라고 윽박지릅니다. 행방을 찾아 병원으로 간 카네곤은 시무라 코타의 어머니와 마주하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이 반에서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다며 신나서 자랑했다고 덕분에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 했다며 카네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 말에 카네곤의 마음이 크게 흔들려요. 그 시각 절망의 끝에 몰린 시무라 코타는 건물 옥상 난간 앞에 서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그를 찾아낸 야시오 아키는 울며 매달리는 대신 그건 맞는 것보다 훨씬 아플 거라는 직설적인 말과 함께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만큼 벌 기회는 다시 없다고 그의 현실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옥상에 몇 번 올라와 봤다는 뜻밖의 고백을 남기고 떠나는데요. 그 말이 시무라 코타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하마켄의 폭주는 계속됩니다. 시무라 코타 대신 카네곤이 맞는 영상을 찍어 그를 유인하려 하는데
카네고는 카메라를 향해 오지 말라고 오면 죽는다고 외치며 끝까지 친구를 지키려 해요. 바로 그때 시무라 코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카네곤에게 라이브 방송을 켜라고 말하고 뒤이어 도착한 야시오 아키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다며 사장은 혼자가 아니라고 힘을 보태는데요. 새 영상의 제목은 싸움으로 불량배를 이기는 법. 잠적했던 한 달은 도피가 아니라 쌈닭의 가르침대로 맞아도 버티는 몸과 스태미나 그리고 단 하나의 결정타를 미친 듯이 연마한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무라 코타는 종아리를 노리는 카프킥으로 하마켄의 다리를 무너뜨려 가는데요. 영상으로 이 싸움을 지켜보던 오기 타츠야는 허벅지를 노리는 로우킥과 달리 근육층이 얇은 종아리를 노리는 카프킥이라고 정확히 짚어냅니다. 같은 기술이 간파당에 다시 처참하게 두들겨 맞고 패배자라는 조롱을 듣지만 평범한 학생이었던 자신이 이유도 없이 맞으며 움츠러들었던 과거를 곱씹으며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패배자가 아니라고 외치며 격투기 챔피언이 단 하나만 고르겠다던 기술 오버핸드 훅으로 하마켄을 쓰러뜨려요. 시청자들은 전 세계가 감동했다며 열광하고 후원금은 100만 엔을 돌파합니다. 싸움이 끝난 뒤 카네고는 시무라 코타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는데요.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왔다며 너스레를 떠는 시무라 코타와 카네곤의 투닥거림 속에 두 사람의 우정도 회복돼요. 그날 이후 하마켄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시무라 코타는 일약 학교의 스타가 됩니다. 아사미야 카오와도 화해하며 다음 카페 약속까지 잡는데요. 정작 그녀의 집에서는 엄격한 아버지가 일과를 캐묻고 격투기하는 친구는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억압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편 하마켄의 몰락으로 조롱받던 루미에게 캔디 크라운 대표 키미시마 에이지가 접근해 전속 계약과 팔로워 급증을 약속하며 그녀를 포섭하는데요. 루미는 키미시마 에이지와 은밀한 관계를 맺는 사이로 발전하며 그의 손에 길들여집니다. 시무라 코타만 주목받는 현실의 소외감을 느끼던 카네곤이 영상 속 소리를 들으며 홀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루미가 다가와 대단한 건 사실 너라며 달콤한 말을 속삭여요. 카네곤은 자신을 치켜세우는 무리와 어울리며 들뜬 나머지 그들 앞에서 채널 편집 화면까지 열어 보이고 마는데 그 모습을 루미가 등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시오 아키의 집에서 열린 작전 회의에서는 모은 돈이 73만 5,300엔으로 314만 엔의 치료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결국 싸움 콘텐츠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헤어지는 길에 야시오 아키가 누구한테 싸움을 배웠냐고 묻자 시무라 코타는 독학했다고 얼버무리는데요. 돌아서며 그는 그 수련 영상을 보낸 게 야시오 아키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싸움 독학 계정의 비밀번호가 갑자기 바뀌어 접속이 막히고 통장에 들어온 73만 엔도 손댈 수 없게 되는데요. 누군가 계정을 가로챈 겁니다. 야시오 아키가 다급히 전화로 비상사태를 알리는 순간 정체불명의 깡패들이 시무라 코타를 습격하고 이건 경고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가 응답을 멈춘 채 3회가 마무리됩니다. 4회 줄거리입니다. 이야기는 정체불명의 깡패들이 경고라는 말과 함께 시무라 코타를 습격한 직후에서 이어지는데요. 쓰러진 그를 발견한 야시오 아키에게 시무라 코타는 싸움에서 졌다며 자책하지만 그녀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안도부터 합니다. 두 사람은 계정 탈취와 습격의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점에서 같은 패거리의 소행이라 의심하는데요. 비밀번호 유출 경로를 따져보던 중 카네곤이 술자리에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신나게 계정 아이디를 불러줬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다음날 카네곤은 루미를 추궁하지만 그녀는 에이전시 일로 바쁘다며 시치미를 떼고 가버려요. 루미 역시 키미시마 에이지에게 계정 탈취 여부를 묻지만 그는 부인하면서도 잘된 일이라며 넘어가고 팔로워를 늘려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그녀를 더욱 오감입니다. 카네곤의 조사로 습격범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루미가 들어간 캔디 크라운 소속으로 길거리 민폐 몰카 영상을 찍는 무명 유튜버 듀오였습니다. 야시오 아키는 명백한 범죄이니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지만 카네곤은 자신들이 쓰는 신생 라이브 앱의 감시가 허술한 덕에 폭력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신고하면 오히려 계정 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만류해요. 결국 다음 상대는 그 민폐 듀오로 정해집니다. 2대1 싸움을 고민하던 시무라 코타에게 때마침 쌈닭의 새 영상 다수의 상대와 싸워 이기는 법이 도착하는데요. 초보가 여럿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니 포기하라면서도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도 승리할 수는 있다며 사마귀의 허세와 고릴라의 기세, 즉 기선 제압을 가르칩니다. 단허세는 절대 들켜선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요.
가부키초에서 민폐 듀오와 맞선 시무라 코타는 깔창과 어깨 뽕으로 덩치를 부풀리는 허세 작전을 쓰지만 그 자리에서 들통나 웃음거리가 되는데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 속에서 그는 무서운데 무섭지 않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묘한 감각에 눈뜨며 카프킥으로 둘을 각계 격파합니다. 뒤이어 도착한 카네곤의 협상으로 비밀번호를 되찾아 채널은 원상 복구되고 후원금도 쏟아지지만 싸움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한 시무라 코타의 변화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워요. 한편 오락실에서 한 남자가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언제까지 할 거냐며 비키라고 시비를 겁니다. 남자는 태연하게 백엔이 있냐고 대묻더니 덤벼드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려눕히는데요. 청소년 태권도 챔피언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거리의 싸움꾼이 된 신조 레오였습니다. 그는 싸움 독학이 추천 영상 1위에 오른 걸 보고 분노를 드러내요. 마침 싸움 독학이 대전 상대 모집 공고를 올리자 신조 레오 본인이 직접 도전장을 내밀고 구독자들은 열광합니다. 격투기 경험자와의 대결을 반대하던 야시오 아키는 신조 레오를 직접 찾아가 철회를 요구하다 위기에 처하고 달려온 시무라 코타가 맞서지만 신조 레오는 레벨이 다르다며 싸움 자체를 거부해요. 대신 그가 요구한 건 돈이 되는 싸움 독학 채널 전체였는데요. 그는 시무라 코타가 보는 앞에서 카네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친구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시무라 코타는 결국 채널을 넘기겠다고 무릎을 꿇습니다. 야시오 아키의 설명에 따르면 신조 레오는 목표물의 친구를 짓밟아 굴욕감을 안기며 쾌감을 느끼는 인물로 2년 전 동료를 죽였다는 소문까지 도는 위험천만한 존재였어요. 병문안을 간 시무라 코타는 위험한 놈들만 자꾸 꼬인다며 역시 자신들의 힘으로는 벅찼던 거라고 자조하는데요. 병상의 카네고는 그러나 채널을 넘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싸움 독학은 우리 채널이라고 약해도 무시당해도 용기를 내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줬는데 채널에 대한 애정이 고작 그 정도였냐고 따져 묻는데요. 시무라 코타는 그런 미친놈과 진지하게 붙을 바보가 아니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혼자 있고 싶다는 카네곤의 말에 시무라 코타는 야시오 아키를 데리고 병실을 나섭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이 마음에 박힌 그는 결국 신조 레오를 다시 찾아가 채널을 넘기되 조건을 하나 내거는데요. 한 달 뒤 1대1로 싸워 신조 레오가 이기면 넘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야시오 아키는 이번엔 다치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분노하지만 시무라 코타는 돈 때문이라는 말로 진심을 감춰요. 한 달의 준비 기간 시무라 코타는 알바를 또 장기 휴직하고 아사미야 카오가 스케줄을 조정해줍니다. 그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사라져도 싸울 거냐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다음 방송이 끝나면 못다한 이야기를 꼭 하겠다며 약속을 받아내는데요. 오기 타치야는 태권도를 이기려면 발차기를 봉쇄해야 하지만 초보가 한 달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그 무렵 배드 펠로우즈 대표 쿠와타가 시무라 코타의 집 앞까지 찾아와 쇼 출연을 제안하지만 유명해질 생각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라는 말을 남겨요. 아사미야 카오의 알바 가게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고 싸움 독학 여친이라며 그녀의 신상이 퍼진 게시물이 화면에 비치며 불길함을 더합니다. 시무라 코타가 한계까지 훈련을 이어가는 사이 야시오 아키에게는 이 이상은 위험하다는 누군가의 메시지가 도착하는데요. 결전 직전 쌈닭의 새 영상 일반인이 태권도 유단자와 싸워 이기는 법이 도착해요. 한 달 뒤 결전의 날. 시무라 코타는 바닥에 물을 뿌려 발차기를 봉쇄하는 공간지배 전략을 펴고 자신은 미끄러지지 않는 아쿠아 슈즈를 신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야시오 아키를 밖에 세워두고 혼자 링에 들어선 그는 상대를 흥분시키는 심리전과 더블 레그 태클로 신조 레오를 쓰러뜨린 뒤 제압 기술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하는데요. 승리가 눈앞에 보이던 순간 신조 레오의 표정이 너무나 평온하다는 걸 시청자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그는 일부러 기술에 걸려준 것이었고 미숙한 조르기를 풀어내면서 시무라 코타의 아쿠아 슈즈 한 짝을 빼앗아버려요. 물바다 전략이 무력화되고 다시 발차기가 가능해진 순간 전세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쌈닭의 영상이 가르친 마지막 수단대로 36개 주랭랑을 시도하지만 도망치려던 그는 신조 레오의 공격에 따라잡혀 처참하게 무너지는데요. 이 녀석은 정말 널 죽일 생각이라며 도망치라고 절규하는 야시오 아키의 목소리 속에서 사회가 마무리됩니다. 5회 줄거리입니다. 이야기는 신조 레오의 과거에서 시작되는데요.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불량배를 혼내준 그를 타쿠마라는 소년이 졸졸 따라다니며 너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매달립니다. 태권도를 그만뒀다며 차갑게 굴던 신조 레오는 그런 타쿠마에게 자신의 소중한 손목시계를 건네며 강해지라고 격려했는데요.
훗날 누군가의 제보 전화를 받고 이케베 공장으로 달려간 그가 마주한 건 끝까지 강해지지 못했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는 타쿠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조 레오가 부서진 시계를 차고 다니는 이유, 그리고 그의 뒤틀린 분노의 근원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다시 현재 처참하게 몰린 시무라 코타는 그래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신조 레오를 향해 너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우정이 부러운 것뿐이라고 카네고는 자신에게 처음 생긴 친구이며 그 친구를 다치게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데요. 전곡을 찔린 신조 레오가 격분에 달려드는 순간 시무라 코타는 쌈닭의 영상이 가르친 비장의 기술 베이스볼 초크를 성공시키며 기적같은 KO 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기절한 상대를 계속 공격하려는 그를 야시오 아키와 카네곤이 필사적으로 말려야 했을 만큼 싸움에 잠식되어 가는 그의 모습은 불안감을 남겨요. 시무라 코타는 쓰러진 신조 레오가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 승리로 싸움 독학은 구독자 100만을 돌파하고 한 방송 수익 106만 8천엔, 누적 230만엔을 달성하는데요. 시무라 코타는 학교의 스타가 되고 새 옷 대신 어머니께 카디건을 선물하며 효심을 보입니다. 한편 아사미야 카오의 집에서는 그녀의 아버지가 시무라 코타와의 절연을 강요하고 그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답하는 대신 한 가지 부탁을 꺼내는데요. 시무라 코타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그 병원의 원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한편 루미의 상황은 나락으로 치닫습니다. 키미시마 에이지가 건넨 어렵지 않은 일이란 스폰서라는 이름의 성매매였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녀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는 위약금과 유출 협박으로 그녀를 오감해요. 승승장구하던 싸움 독학에 배드 펠로우즈 대표 쿠와타가 직접 DM을 보내 셋을 롯본기로 부르는데요. 출연 제안인 줄 알았던 자리에서 그가 꺼낸 건 채널 인수였습니다. 셋이 단호히 거절하자 쿠와타는 애들 장난이 언제까지 통하겠냐며 주제를 알라는 경고를 남겨요. 그리고 곧바로 싸움 독학 계정이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정지되는데 유튜브와 배드 펠로우즈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뉴스가 그 배우를 짐작하게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네곤의 미성년 음주 영상까지 유출되어 채널은 대규모 논란에 휩싸이는데요. 뉴스에 멤버들의 실명까지 보도되고 후원금 환불 요구와 살해의 협박 댓글이 쏟아지며 시무라 코타의 집 주소가 털려 창문으로 돌까지 날아듭니다. 루미를 추궁한 카네고는 그녀의 소속사가 사실 배드 펠로우즈 그룹 산하이며 처음부터 쿠와타가 싸움 독학을 노리고 접근시킨 것이었다는 진실을 듣게 돼요. 야시오 아키는 신조 레오에게 시계를 돌려주러 갔다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요. 쿠와타는 지하 격투기 전 MMA 챔피언이며 신조 레오는 타쿠마가 죽던 현장에서 쿠와타를 목격했고 그가 범인이라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 방사선도 면역 치료도 소용없고 1000만엔에 달하는 중입자 치료만이 남았다는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의사는 원장이 제안한 병원비 면제를 시무라 코타가 거절했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채널을 알게 됐다며 맞는 모습도 때리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지만 든든해 보여 한편으론 기뻤다고 이제 자신이 없어도 괜찮겠다는 말을 남겨 아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해요. 돈이 절실해진 시무라 코타는 쿠와타를 다시 찾아가 출연료 대신 홈코너와 청코너로 나눠 시청자가 응원하는 쪽에 후원하는 방식의 대결을 제안하는데요. 그 상대로 지목한 건 다름 아닌 쿠와타 본인이었습니다. 도발에 넘어간 쿠와타는 5분 3라운드의 배드 펠로우즈 특별 규칙으로 대결을 수락해요. 100만 팬의 후원이면 1000만엔도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지만 논란으로 팬심이 무너진 상황이라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 도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희망으로 쌈닭의 채널을 찾은 시무라 코타는 독학싸움 채널 자체가 삭제됐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는데요. 어디로 가버린 거냐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되뇌는 그의 독백이 절박함을 더합니다. 같은 시각 야시오 아키는 되찾으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밤거리로 나서는데요. 홀로 남은 그녀의 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로건이라는 이름을 나직이 읊조립니다. 사진 속에는 건장한 외국인 남성과 어린 야시오 아키의 모습이 담겨 있어 그녀의 과거에 숨겨진 인연을 암시해요. 한편 시무라 코타를 찾아온 아사미야 카오는 병원비 면제가 자신이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이며 그 조건이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었다는 진실을 고백하는데요. 시무라 코타는 그래서 더 받을 수 없다고 너를 못 만나게 되는 건 싫고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온 걸 없던 일로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더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아요. 쌈닭의 영상을 보내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 어린 시절
병아리 키링을 찾아준 인연의 소년 시무라 코타가 어머니의 입원으로 떠나며 그녀에게 남긴 그 키링 안에는 강해더라라고 적힌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 담긴 영상들을 그녀가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영상의 원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암시되며 쌈닭의 정체는 더 깊은 미스터리로 남는데요. 같은 시각 배드 펠로우즈를 찾아간 야시오 아키는 그 채널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며 싸움 독학을 돌려달라고 호소하지만 쿠와타는 너희가 쌓아온 건 몇 분이면 끝낼 수 있는 그 정도라며 짓밟아요. 붙잡는 손길을 뿌리친 그녀가 자신이 바로 원조 싸움 독학이라고 선언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오해가 마무리됩니다. 6회 줄거리입니다. 이야기는 야시오 아키가 자신이 원조 싸움 독학이라 선언하며 배드 펠로우즈의 사내들과 맞서는 장면에서 이어지는데요. 그녀가 일당을 상대로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던 중 경비원의 고함에 상황이 끊깁니다. 한편 시무라 코타의 집에서는 아사미야 카오의 고백이 계속되는데요. 그녀는 시무라 코타가 가진 병아리 키링과 똑같은 것을 자신도 갖고 있었고 그건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어디선가 잃어버려 계속 찾고 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재혼해 다음 주부터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는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아버지의 통보가 회상으로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가정사도 함께 드러나요. 그리고 그녀는 쌈닭의 영상들이 비공개 채널에 올라가 있으며 알바 가게에서 괴롭힘당하는 시무라 코타를 보고 도움이 될까 싶어 원본 링크를 하나씩 보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상은 그게 전부라는 말과 함께 치료비 면제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당부를 남기고 떠나는데요. 이후 병원에서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시무라 코타의 모습을 우연히 본 아사미야 카오는 그가 어린 시절 병아리 키링을 찾아준 바로 그 소년이었음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야시오 아키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딸이 걱정돼 방에 들어가 모든 사정을 알게 됐다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너희를 돕겠다고 선언하는데요. 반면 아사미야 카오의 아버지는 마지막 인사였다는 딸에게 외출 금지와 GPS 감시라는 족쇄를 채웁니다. 루미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결심하지만 키미시마 에이지는 모든 게 쿠와타의 지시이며 약한 애들을 협박해 돈을 뜯는 조직적 범죄임을 드러내고 그를 적으로 돌리면 세상에서 지워진다며 처참하게 당한 선례까지 보여주며 그녀를 위협해요. 오기타치야 역시 규칙이 있는 링 위에서 프로와 붙는 건 차원이 다르다며 시합 포기를 권하고 이번만큼은 도울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절망하던 시무라 코타 앞에 정장 차림의 외국인이 나타나 쌈닭을 보고 싶냐고 묻는데요. 때마침 걸려온 야시오 아키의 전화가 그와 로건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자리에서 모든 비밀이 풀립니다. 외국인 로건은 야시오 아키의 아버지에게 격투기를 배운 제자이자 싸움 독학의 구독자였고 쌈닭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야시오 아키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UFC에서 뛰던 종합격투기 선수였지만 은퇴 후 가르치던 로건을 다치게 한 책임감에 격투계를 떠나 일본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무라 코타는 자신의 키링을 보여주며 이걸 주운 사람이 영상을 보내준 것이라고 야시오 아키에게 설명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사미야 카오였습니다. 쌈닭 영상은 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일한 친구였던 닭마저 잃은 어린 딸을 위로하려 만든 것이었고 그 영상으로 강해진 야시오 아키야말로 원조 싸움 독학이었던 거예요. 딸이 선택한 남자를 시험해보겠다는 명분으로 그는 다시는 격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다짐을 깨고 시무라 코타의 스승이 됩니다. 혹독한 훈련이 이어지지만 마지막 날 그가 남긴 말은 뜻밖에도 시합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선고였는데요.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결전의 순간 드러납니다. 음주 논란의 죄책감으로 팀을 떠나 있던 카네곤에게 야시오 아키가 전화를 걸어 유능한 프로듀서인 선배가 있는 싸움 독학이 좋다며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는데요. 시합 전날 밤 어머니는 아들에게 손수 뜬 목도리를 건네고 시무라 코타는 처음엔 엄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처음 사귄 친구들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평생 한 번뿐이라던 엄마의 말처럼 지금 이 싸움 독학이 자신의 청춘이라고요. 서로 먼저 죽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모자의 약속이 뭉클함을 더해요. 결전의 날 적진이나 다름없는 배드 펠로우즈 공식 무대에서 청코너 시무라 코타와 홍코너 쿠와타 유고가 마주섭니다. 1라운드 시무라 코타는 단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채 농락당하고 후원도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때 아사미야 카오가 아버지의 감시를 뚫고 싸움 독학의 여친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시무라 코타가 싸우게 된 데엔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부모에게 얽매여 싸움을 포기하고 살아온 자신이 그를 보며 함께 강해졌다고,
그리고 근거 없이 몰려들어 비난하는 당신들의 정의야말로 가장 잔인한 폭력이 아니냐고 일갈하는데요. 여론이 뒤집히며 후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신창이로 경기장에 도착한 카네고는 이 방송이 자신이 아사미야 카오에게 부탁한 프로듀서의 카운터 펀치였음을 밝히고 펀치는 한 방이 아니라는 말처럼 또 하나의 반격이 터져요. 루미가 키미시마 에이지에게서 쿠와타가 혼자서 소년을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내 인터넷에 폭로한 겁니다. 전세가 기울자 야시오 아키는 시무라 코타의 몸에 식용유를 발라 그래플링을 무력화하는 반칙 직전의 수까지 동원하는데요. 무슨 짓이냐고 묻는 카네곤에게 그녀가 내놓은 답은 이건 시합이 아니라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방송을 막으려는 아버지와 대치하던 아사미야 카오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아버지에게 주먹을 한 방 날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데요. 오기타츠야의 도움으로 경기장으로 달려갑니다. 격분한 쿠와타의 맹공에 시무라 코타는 다운을 거듭하며 파이널 라운드까지 버텨요. 후원은 아직 200만엔, 목표에는 한참 모자란 상황. 또다시 쓰러져 카운트 9까지 몰린 순간 내가 준 용기를 이번엔 우리가 돌려줄 차례라는 우리도 너의 친구라는 시청자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시합에서는 못 이기지만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시무라 코타는 결정적인 순간 금지된 박치기를 먹인 뒤 팔꿈치 카운터를 장렬시키고 무너지는 쿠와타를 향해 마지막 펀치까지 꽂아 넣는데요. 심판은 시무라 코타의 반칙패를 선언하고 공식 승자는 쿠와타 유고가 되지만 관중 모두가 진짜 승자인 시무라 코타를 향해 환호를 보냅니다. 야시오 아키는 최고의 유튜버라며 그를 끌어안고 스승은 합격을 선언해요. 그리고 시무라 코타가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냐고 묻는 그 순간 답을 보여주지 않은 채 시리즈가 막을 내립니다. 싸움 독학은 제목만 보면 단순한 격투 액션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약한 사람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무라 코타는 끝까지 압도적인 강자가 되지 않는데요. 매번 두들겨 맞고 도망치고 무릎을 꿇으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작품이 보여주려던 강함이었어요. 시합에서는 절대 못 이기지만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마지막 가르침처럼 그는 반칙패라는 결과 속에서도 모두의 마음을 이긴 진짜 승자로 남습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축은 우정과 인연인데요. 돈만 밝히던 카네곤이 끝내 친구를 위해 카운터 펀치를 준비하는 프로듀서로 성장하고 무뚝뚝한 야시오 아키가 원조 싸움 독학으로서 곁을 지키고 어린 시절 병아리 키링으로 이어진 아사미야 카오가 보이지 않는 폭력과 싸우겠다고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까지 모든 인물이 저마다의 싸움을 해냅니다. 쌈닭의 정체가 야시오 아키의 아버지였다는 반전도 단순한 깜짝 장치가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려 만든 영상이 돌고 돌아 또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주제와 맞닿아 있어요. 동시에 이 드라마는 조회수가 돈이 되는 세상의 민낯을 날카롭게 비춥니다. 아이들을 착취하는 어른들, 근거 없이 몰려들어 돌을 던지는 익명의 정의, 한순간에 뒤집히는 여론까지요. 그래서 후원금 액수를 보여주지 않고 끝나는 열린 결말이 오히려 무겁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이게 내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한 소년의 변화였으니까요. 약하다는 이유로 고개 숙여본 적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작품은 꽤 뜨거운 응원이 되어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습니다. 죄송한데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